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저축에서 세금이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어마어마한 빚을 갚으려고 바로 우리 같은 저축가들의 주머니를 실적 노리는 아주 교묘한 방법, 금융 억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정부들이 말 그대로 사상 최대 빚더미 위에 앉아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빚을 다 어떻게 갚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슬쩍 눈독 들이고 있는 비밀 해결책이 바로 우리의 저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공공부채가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돈, 그러니까 GDP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거의 100%에 육박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100%요. 이게 무슨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빚 문제를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숨겨진 전략을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이 순서대로 금융 억압이 대체 뭔지 그 속을 샅샅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데요. 정부가 왜 그런 특별한 해결책에 자꾸 끌리는지 알려면 일단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지금 세계 경제가 말이죠. 양쪽에서 꽉 조여오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정부 빚, 밖으로는 다른 나라에 갚아야 할 빚,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져버린 거죠. 이걸 바로 쌍둥이 부채 문제라고 부릅니다. 숫자를 좀 보세요. 팬데믹 거치면서 정부 빚이 그냥 늘어난 수준이 아니에요. 폭증했죠. 특히 신흥국들 부채가 엄청나게 들었고요. 이제 이 부채 문제는 그냥 몇몇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엄청난 위기 앞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까요? 아주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유혹적인 해답. 그게 바로 금융 억압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부채에 세금을 매기고 싶어 할까요? 여기 보시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물건 수입하는 거, 여기에 세금 매겨봐야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하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빚은 어때요? 나라 경제 규모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빚더미에 살짝만 세금을 붙여도 엄청난 돈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유혹에 빠질만 하죠. 그래서 금융 억압이 뭐냐? 한마디로 소리 없는 세금이에요. 정부가 나 돈 못 갚겠어 하고 배째는 대신에 아주 교묘한 정책들을 써서 우리 같은 저축가나 투자자들 돈을 슬쩍 정부 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 빚 부담을 줄이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그럼 정부가 대체 무슨 수로, 어떤 마법 같은 방법으로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걸까요? 그 비밀스러운 세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쓰는 방법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잉여금을 늘리거나 빚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아예 돈을 싸게 빌리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직접적이에요. 그냥 금융 시스템 자체에다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돈이 오고 가는 길목,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곳에서 통행세처럼 걷어가는 거죠. 여기 보시는 브라질이나 아일랜드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건 진짜 강력하면서도 교묘해요. 바로 인플레이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갑자기 물가를 확 올려서 돈의 가치를 휴지 조각처럼 만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물가가 2배로 뛰었어요. 그럼 나중에 돌려받는 100만 원은 예전에 5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5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정부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인플레이션 세금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가 아주 싼 값에 돈을 빌리는 기술입니다. 제일 쉬운 예가 우리가 지갑에 넣어두는 현금이에요. 이자 한 푼 안 붙잖아요? 그건 사실상 우리가 정부한테 공짜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법이나 규제를 만들어서 은행이나 연기금 보고 무조건 국채 사세요. 이렇게 강제하는 거죠. 그럼 정부는 아주 낮은 이자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들어보니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빚 문제 금방 해결할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그래서
이걸로 실제로 얼마나 거둘 수 있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 제일 높은 막대 보이시죠? 이게 바로 팬데믹 이후에 터진 깜짝 인플레이션 효과예요. 이걸로는 정부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들은 어때요? 세금을 직접 매기거나 규제를 하는 건 사람들이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은 거죠. 기껏해야 GDP의 1, 2% 정도?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사실상 푼돈인 셈입니다. 바로 이 점을 히카르도 레이스 교수가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빚더미가 산처럼 크니까 거기서 세금을 거두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거둘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그런 건 다 옛날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금융억압은 사라진 게 아니라 더 교묘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해서 바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최근 일들입니다. 터키에서는 은행들한테 국채를 사라고 강제하고 있고요. 유럽중앙은행은 은행에 주어야 할 이자를 안 주고 있어요. 영국도 연기금을 이용해서 비슷한 효과를 보려고 하죠. 보세요. 이게 그냥 책에나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과연 금융억압이 이 엄청난 부채 문제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최종 판결을 내려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에 가깝습니다. 물론 금융억압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돈을 더 거둘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책, 즉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돈의 흐름을 왜곡시켜서 경제 전체의 활력을 갉아먹는 아주 위험한 유혹일 뿐입니다. 결국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금융억압은 저 멀리서 보면 뭔가 그럴듯한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아무것도 없는 신기루와 같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이 금융억압이라는 게 신기루에 불과하다면 전 세계는 이 쌍둥이 부채라는 거대한 괴물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담겨진 아주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